안녕하세요. 한쌤 수학의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1 삼각함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삼각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기본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삼각함수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좌표 표면상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각을 30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 부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동경이라 부릅니다. 동경. 자, 동경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각이라는 것은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우리 이거 먹고 뭐냐면 반시계 방향이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우리가 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요 O고 끝점 X를 했을 때 이 OX를 이 각에 대한 동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경,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였냐면 X가 세타로 표현을 할게요. 자, 중심각인 세타가 0부터 90도인 예각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단순하게 30도다 라고 적으면 끝났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30도라고 적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이 이렇게 30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동경 위치에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와서 이 동경이 똑같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30도다 라고 적게 되면 100점이 될 수 없고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각 세타는 360도 n 바퀴,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돌았다는 소리고 1이면 한 바퀴, 2면 두 바퀴 플러스 30도다 라고 적어줘야 이 동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됩니다. 아셨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 동경의 일반각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각.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30도를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세타는 390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50도. 이때는 n이 1일 때, 이때는 얼마? n이 2일 때. 요 녀석들 또한 똑같이 이 동경 3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과 일치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각을 30도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단순하게 30도로 하면 안 되고 360도 n 플러스 30도다 라는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응용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자,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일 때 이 녀석이 2사분면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타는 어디부터 180도에서 2사분면이니까, 자, 좌표 표면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사분면은 요 각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때는 90도, 180도. 따라서 세타가 90도에서 180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뭐로 나누어 본다? 2로 나누게 되면 40 자, 쌤이 지금 표현을 잘못했죠. 지금 현재 우리가 90도부터 180도라고 했지만 실제로 2사분면 각은 뭐로 표현해야 된다? 일반각으로. 따라서 360도 n 플러스 90도의 세타가 360도 n 플러스 180도. 자,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아까 쌤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고등학교에서는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세타는 이 부등식을 2로 나눠주면 180도 n 더하기 45도 2분의 세타가 180도 n 플러스 90도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n은 정수값이기 때문에 n이 0이면 2분의 세타는 45도에서 얼마? 90도 사이를 움직이게 되고 n이 1이면 225도에서 2분의 세타가 얼마까지 움직인다? 270도가 되겠죠. 다음 n이 3이면 3이 아니라 n이 2면 360도 한 바퀴 돌죠.
따라서 360도 플러스 45도니까 요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얘도 360도 플러스 90도니까 360도는 얘랑 똑같이 0이랑 똑같기 때문에 90도라고 적어져 있겠죠. 따라서 제2사분면 세타가 제2사분면 위를 움직일 때 2분의 세타는 45도에서 90도, 45도에서 90도 요 사이를 움직이게 되고 225도에서 270도, 225도에서 270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움직인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좀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각을 30도면 30도로 표현하지 않고 360도 n 플러스 30도다 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것처럼 또 고등학교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쌤이 30도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다?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60분법을 우리가 뭐로 고쳐야 되냐면 라디안으로 고쳐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물론 초등학교 때도 이 내용을 썼는데 그때는 우리가 라디안이라 생각하지 않고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파이라는 겁니다. 파이는 라디안, 단위는 라디안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를 60분법으로 고치면 누구다?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는 180도다 라는 것만 외워두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파이 나눠버리면 되고, 여기에서 파이 180을 나눠버리면 180분의 파이가 1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치게 되면 파이분의 180도이고, 그 다음에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치면 1도는 180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30도라는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치게 되면, 자, 30도는 1도가 30개 있으니까 180분의 파이 곱하기 30 따라서 6분의 파이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60도라는 것은 뭐다? 1도가 60개가 있으니까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 해서 3분의 파이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0도는 뭐다? 180분의 파이 곱하기 90도 해서 2분의 파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이 라디안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60분법도 쓰긴 하지만 60분법보다는 기본적으로 라디안으로 고쳐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부채꼴 호의 길이라든지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 세타는 전부 다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쌤은 30도일 때는 180에서 얼마를 나누면 30이 될까? 그래서 6을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 90도는 180에서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쓰고 있습니다. 쌤도 이거 한 번씩 계산 안 돼가지고 버벅 끌 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1도는 180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서 바로바로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라디안을 뭐로? 60분법을 고칠 때는 파이에다 그냥 바로 180 대입, 여기다 180 대입하면 끝이 납니다. 아셨죠? 요거는 개인적으로 할 때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 그리고 라디안을 60분법을 고치는 거 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문제 풀면서 심화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이 라디안을 공부하면서 깜빡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다? 파이는 3.14라는 거. 아셨죠? 자, 파이를 쓸 때 뭐다? 180도라고도 60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파이는 라디안이지만 3.14로도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3분의 파이는 1점 얼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응용 문제라든가 활용 문제에서 한 번씩 대소관계 나타낼 때 쓰이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한번, 요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6분의 5파이는 180 집어넣어버리면 5 곱하기 180도 해주면 약분해서 15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고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문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동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고치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경이 나왔고 라디안은 이제 기본 개념을 갖췄으니까 동경과 라디안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좌표 표면상에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기 우리가 좀 몇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동경을 우리가 각을 세타라 하고 또 다른 동경 7세타를 각을 가지는 또 다른 동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가 서로 뭐 할 때? 일치할 때, 이 동경, 세타의 동경과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일치할 때는, 자, 7세타는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요 자리에 오게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 바퀴 돌고 왔다 생각합시다. 자,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왔다 그러면, 얘는 360도 플러스 세타가 되죠. 얘는 360도 플러스 세타. 따라서 이 7세타와 이 세타의 동경의 관계는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360도 n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웠다? 라디안을 걸 배웠죠. 자, 파이가 뭐다? 180도니까 360도는 뭐라 적을 수 있다? 2파이 n이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면 뭐다? 일치하면 두 동경의 차이는 뭐가 된다? 0도. 그쵸? 0도. 그렇지만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0도인지 모르니까 2파이 n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기 우리가 아쉬우니까 0 적어주면, 아, 요렇게 각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까먹기 전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단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의 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 우리가 한 개 타겟팅해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을 한 개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건 뭐 360도에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랬냐면 4세타와 세타, 4세타는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에 동경이 일치하는 녀석이고, 세타, 원래 여기 있는 밑 세타가 되겠죠. 두 개가 일치한다. 그럼 뭐 한다? 두 개의 각의 차이는 제로죠. 따라서 2n파이 플러스 0. 안 적어도 되지만 0도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3세타가 2파이 n, 아이고 2파이 n인데 아마 2n파이 2n파이.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n파이가 되니까 n에다가 뭘 대입하고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2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분의 6파이.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요 아이는 180 집어넣어주면 요 놈은 뭐가 된다? 120도가 되고, 얘는 180 집어넣어주면 240도. 우리가 파이가 180도니까 대입해주면 몇 도다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서 2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즉 2,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은 누구다? 요 아이겠죠. 따라서 답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게 총 4-5가지가, 총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온 김에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는 뭐 했다? 일치하는 경우를 했죠. 일치하는 경우. 자, 그럼 이번에는 동경이 이렇게, 좌표 표면상에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각과 요 동경과 반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걸 세타라 두고 요 녀석을 7세타라 둔다면 자, 세타는 이렇게 왔고 7세타는 이렇게 해서 뭐 한 바퀴 돌다가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까지 그죠? 요만큼이죠. 요 아이는 요만큼이고 그러면 자 7세타에서 요 각에서 이 각을 빼면 뭐가 된다? 파이가 되죠. 그죠? 파이죠. 평각이니까 180도 파이죠. 따라서 7세타 빼기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요 7세타에서 여기는 이거 플러스 이만큼인데 요 녀석이니까 주로 우리가 0을 만들거나 90도를 만들거나 180을 만들거나 혹은 270을 만들거나 요 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계산할 때 0, 5, 10, 15, 20 이렇게 단위 하듯이 자,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랬을 때 이거 빼주면 평각이 나오기 때문에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는 두 동경의 각의 차이가 180도가 나온다 라고 식을 세워주고 아까와 똑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까에서도 뭐 했냐면 자 4세타와 세타가 서로 동경이 반대라면 문제를 바꿔서 반대를 한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된다? 2n 파이 플러스 파이 그럼 또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3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서 1 넣고 0 넣고 1 넣고 하면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에 맞는 문제를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셨죠? 자, 좀 전에 방금 뭐 했냐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의 각의 차이가 0이었다는 거.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0 두 동경의 위치가 반대라면 요때 각의 차이는 몇 도다? 180도.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좌표 표면상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동경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자, 요걸 또 세타라 잡아주고 이렇게 간 녀석을 또 우리가 7세타라 하겠습니다. 7세타. 그러면 자, 봅시다. 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세타가 되겠죠. 이 각. 그러면 7세타는 요만큼이고 세타는 요만큼이니까 결국 뭐가 된다? 한 바퀴가 되죠. 아까 전에 동경의 위치가 같았을 때는 두 개를 뺐을 때 0도였지만 이번에는 뭐가 된다? 7세타와 세타를 더해주면 360도죠. 맞죠? 요거는 뭐랑 같다?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2n 파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X축 대칭시켰을 때는 두 동경의 합이, 두 동경에 나타나는 각의 합이 360도, 즉 0도와 같기 때문에 2n 파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한번 시켜볼까요? Y축. 자, 여기다 그래서 보면 자, Y축은 동경이 여기 세타 동경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럼 이게 세타.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 요각 같고 요걸 녀석도 같겠죠. 세타. 그러면 요걸 세타 잡았으니까 이걸 뭐라 잡아주면 되겠어? 좀까지 했을 때 7세타. 그러면 7세타와 세타. 7세타와 세타를 더하니까 뭐가 나왔다? 평각. 자, 7세타 플러스 세타는 몇 도 차이가 났다? 180도.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아까 전에 동경의 위치가 반대일 때는 뺐을 때 파이만큼 차이가 났죠. 이제는 두 개를 y축 대칭일 때는 더하면 되고. 자, 아까 전에 동경이 일치하거나 반대일 때는 뺐고 x축과 y축 대칭일 때는 뭐 했다? 더해서 각의 크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풀어볼 거냐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자, 여기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단순하게 말하는 게 이게 6세타. 동경이 서로 뭐하고 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세타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된다? 2n파이다 라는 게 성립하겠죠. 그쵸? 그러면 7세타가 2n파이니까 세타는 7분의 2n파이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쌤이 범위를 안 적었는데 세타는 뭐라 적혔다? 0부터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0, 1, 2. 그러면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7분의 2파이. 2 넣어주면 7분의 4파이. 3 넣어주면 7분의 6파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어서 대충 요 녀석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게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는 놔두고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얘도 어떻게 하면 동경이 0도나 90도나 180도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동경 세타. 대칭시켰으니까 요렇게. 그럼 요거를 뭐라 그러겠다? 7세타. 7세타. 자, 그럼 지금 개수쌤이 세타랑 7세타랑 똑같이 값을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 쉽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각 같고 요 녀석과 이 녀석이 같죠? 결국 뭐다? 7세타와 세타를 더해주면 이게 세타니까 몇 도가 난다?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바퀴 돌고 90도인지 모르니까 얘는 뭐라 적는다?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아셨죠? 쉽죠? 여기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90도나 180도나 0도가 될까 고민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세타고 이게 7세타니까 이 녀석이 이거랑 같으니까 90도 딱 됐죠?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 B 파트에서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부채꼴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을 세타,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랄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라고 표현했죠. 자, 이때 우리가 360도는 바로 뭐다? 2파이죠. 이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이. 여기서 얘도 2파이. 그러면 약분이 돼서 L은 뭐다? R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는 단위가 뭐가 된다? 라디안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였습니다. 자, 아까 360도가 뭐다? 2파이. 따라서 이게 2파이니까 약분시키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다? 2분의 1 RL. 이게 뭐냐면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게 지금 현재 L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거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도 물론 풀 수가 있지만 그걸 주로 사용하지 않고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부채꼴에서 이런 부채꼴이 있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게 3분의 파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L은 R 세타 6 곱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 그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2분의 1 RL을 써도 되고, 아무튼 두 개 여기 숫자들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L은 R 세타,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 미지수에 따라서 만약에 세타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쓰거나 이 공식을 쓰면 되고,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미지수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에 맞는 공식을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면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고,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이게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자, 이번에 r을 안 주고 호의 길이가 얼마다? 2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반지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RL. 근데 현재 반지름을 모르니까, 호의 길이를 알고 반지름을 모르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를 이용해서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2파이, 따라서 r은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분의 1 RL 공식 대입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 항상 학교들마다 이건 이제 점수를 주려고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채꼴 넓이나 호의 길이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꼭 풀어두도록 바랍니다. 이거는 꼭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면 16. 그럼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 16이다 라고 적을 수 있죠. 이때 넓이가 최대인 것을 뭐다?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물론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뭐다? 반지름과 호에 대한 식이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r 제곱 세타는 2분의 1rl이 있지만 우리는 요 l이 있으니까 요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l은 16-2r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2분의 1r 곱하기 16-2r이 되고,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는 요 녀석에 뭘 구하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니까 r-4의 제곱 플러스 16, r이 얼마일 때? 4일 때 넓이가 1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걸 답을 구하라고 했지만 또 뭘 구하라 할 수 있다? 얘도 구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구해봤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요 내용들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합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